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목은 사실은 지난번 행사에서도 내놨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것은 이대로 가면은 정말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가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전쟁으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상승되는 과정에 동북아시아, 한반도 전쟁 내지는 한반도에 거대한 혼란이 있죠. 그 문제로 닥치면서 그러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꾸미는 자들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행되는 까닭에 그렇게 되는데, 걔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그렇게 꾸미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그걸 막는 세력이 제대로만 막으면은 그렇게 안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꾸미는 자들이 자기들을 숨기고 은밀하게 전개시키는 까닭에, 인류를 속이면서 하는 까닭에, 이것이 누가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막는 방법도 나올 수가 없어요. 때마침 지금 현재 그 작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작자들과 싸움을 시작한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진영, 거대한 정치 개혁진영이 있죠. 거기가 일단 그들과 다투는 주체로서, 그야말로 싸우는 주체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세계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거대한 그 위기, 이것을 막는 새로운 힘이 등장했습니다. 그거는요, 자기들이 그런 것을 막는 주체인 줄도 몰라요. 마치 어린애기가 태어났을 때 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죠. 온 세상이, 우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애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에 따라서 함께 울다 웃다 난리가 벌어지니까 애기는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애기는 보호가 되면서 결국 그 가정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이 세계에 그런 어린애기 같은 새로운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한국이 러우 전쟁하고 가자 전쟁 막기 위해서 나서기만 하면은 다 말을 듣고 이게 그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대강 했는데, 도대체 한국이 뭔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이제 제 다음에 하는 두 분께서 세상이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그 얘기들 안 하시던 건데 이제는 밝혀서 얘기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런 걸 갖다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해준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자,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가? 그거를 이제 대강 개념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뭐 전 세계에서 한국 K 문화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지금. 게다가 환영받고 있죠. 그런데 그 K 문화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K-팝이나 뭐 BTS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 노래 좋아하고 뭐 무대에서 그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로도 떴어요. 근데 그거는 한 대 지나가는 바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 있죠? K-푸드.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드디어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 문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첫째, 건강에 좋아. 둘째, 그 먹는 것 자체가 화려한 삶의 즐거움을 갖다가 너무나도 확장시켜줘. 그리고 K푸드 특징이요. 세상에 널려있는 사실은 독초다, 독채소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도 먹거리로 변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대단한 음식, 과학, 문화, 영양학 이것이 옛날부터 발달해온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삶을 긍정하게 하는 고급 문화를 옛날부터 가지고 온 족속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음식 문화가 발달합니다. 영양학이 기가 막힌 과학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양학적인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 발전된 문화, 이것이 점점 K푸드라고 하는 것이 세계 영양학계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지켜주게 하는 고급 문화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주거 문화 있죠. 그것도 살펴보니까 사람의 정신과 이 육체의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알맞으면서도 그 공동체적인 삶을 제대로 잘 살게 하는 그런 주거 문화, 공간 문화가 가장 과학적으로 잘 발전된 거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K문화로 봐요. 한국 사람들의 온돌도 그 대표적인 거지만은 사실은 건축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쓸데없이 크고 쓸데없이 나 잘났다 하는 거, 권력 자랑하는 거, 힘 자랑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공포감을 갖게 하는 그런 건축문화 있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달리 한국 문화는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한국의 고대 문화가 사람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합당한 깊이 있는 과학이 제일 먼저 발전한 문화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자 있죠? 문자도 제일 먼저 만들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한 문화권이 한국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전체 인류학 쪽에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세계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진 국가 있죠? 그쪽에서 대학 연구소 또는 국가 연구소 이런 쪽에서 한국어, 한글 교육에 아주 정식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달라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이 세상에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퍼져나갔는데 그 언어 가운데서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퍼져나간 언어 있잖아요. 이것이 강요된 정치성을 띤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보통 사는 이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필요해서 배우는 재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언어가 발전된 예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지금 한국어가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 있죠. 문자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어떤 문화도
어떤 언어도 기록할 수 없는 언어가 없어요. 한글만 가져가면은 어떤 언어도 전부가 기록이 가능해요. 그것도 쉽게 기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도 놀래요. 자기들도 재미있어 해요. 이게 지금 애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면서 자기 언어를 한글로 적어가는 재미있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한글을 열심히 그렇게 배운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동안 문자가 없이 문명으로 지내왔던 가장 문명 족속, 사실은 식인종이죠. 뉴기니아 백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글로다가 자기네들 문자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인도네시아 그 뉴기니아 쪽에 그 인도네시아 백성들은요, 벌써 그걸 시작했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문명 택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언어를 글로 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들 지식을 전달하면서 빨리빨리 이 문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돼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한글 문화가 전해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유엔이 결정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50년경이면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가 전 세계 공용 언어로 인류 자신이 채택할 것인데, 앞으로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디지털 자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이요. 컴퓨터 자판에다가 어떤 문자를 놔야 컴퓨터 기능이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느냐, 빨리 기능을 하고 넓고 깊게 기능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한글은 의무적으로 세계 문자가 되게 되어 있고 세계 언어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결국 세계를 이끌어 가게 돼요.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 그 민족이 만약에 지배지향, 패권지향, 폭력지향이면은 인류가 망해요. 같이 더러워지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 한글, 한국어 가진 민족이 평화지향, 상생지향, 그리고 자유지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질서로 가야 된다. 만약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 인류가 그렇게 따라가요. 이게 기가 막히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국이 패권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 독재지향적인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첨단 과학 무기입니다. 군사무기.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첨단 과학 무기 있잖아요. 살상무기. 그거를 신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인류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첨단 과학 살상 무기, 그걸 갖다가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 요새가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거기를 향해서 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배당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한번 명령 내려오면 다 따라가야 돼. 이런 식의 요새를 갖기를 그것들이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진 그 민족이, 평화지향, 상생지향, 자유지향, 그 민족이 그 첨단 과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요새로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한글도 배워야 되죠? 전 세계가 한국어도 배워야 되죠? 그래야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특히 양자 컴퓨터 시대, 이런 시대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금 이제 그것도 한마디 더 해야겠네.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계 언어 가운데서
영적 감성 언어 있죠? 한국이 최고랍니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슬픔, 기쁨, 어느 쪽이든지 가장 섬세하게, 가장 깊이 있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있죠? 그 한국어래요. 그래서 한국어는 배울 때,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야. 근데 배울수록 어려워져. 너무 오묘하고 깊어. 그 다음 두 번째, 인지 논리를 따라서 인식 체계에 맞춰가지고 과학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갖다 복잡다기하게,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언어 있죠?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언어 학자들의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언어 체계가 가장 발전된 것이 그 한국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남에게 계속 쳐들어간 적이 없고, 계속 남을 지배한 적도 없고, 침략 당하기만 해왔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지배당한 적이 없고, 최근에 와서 일본한테 한번 당했는데 3.1운동 한번 확 그 피해 제사를 드리더니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가마력을 갖다 전 세계 정치인들한테 다 주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이제 독립국가도 세웠고, 이 사람들이요, 그 한국인들의 특이한 역사, 그거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져온 게 누군지 알아요? 유대민족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진리가 뭐냐면은 평화지향, 상생지향, 자유지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신구약의 명령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와 만나든지 이게 우리 메시아다 하면서 춤추면서 좋아하면서 일어나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더라고, 그거지.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요, 그 유대민족하고 한민족은 그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이게 평화지향, 속죄양 메시아 사상. 속죄양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희생해줘가지고 바보같이 죽고 마는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 희생해줬더니 죽었어도 다시 살고 산 채로 희생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인간이 되고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속죄양 메시아 사상인데, 자, 그걸 갖다가 두 민족이 자기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왔다는 거야. 이 유대민족은 그 신구약까지 이제 기록해 놓고서는 그런 사상을 세계에 전파해 놓고서는 자기들은 엉뚱하게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그 메시아가 영웅 메시아가 아니고 패권주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꾸 희생하라는 메시아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죽여버렸어. 그 결과 그 사람들을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전개하다가 마지막 판에 다시 한번 속죄양 메시아 신앙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다시 깨닫고 일어서는 시대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건져주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이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나라를 먼저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는요, 자기 형제 족속 같은 사람을 마지막에 알아보고 만나는 때가 온대요. 그 신구약 성경대로 살아온 또 다른 민족이 있다는 거지. 그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들과 그때 마지막 시대 가서 알아본대, 서로들. 그 서로가 하나가 된대. 근데 예수를 통해서 지금 나라를 세운 것이 한국 아닙니까, 지금? 예. 그 한국 백성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홍익인간 하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간 적도 없고, 남이 나를 지배하는 걸 허락한 적도 없고, 그러더니 예수하고 만나더니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렸어.
그런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민족과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한국의 이 선배 민족으로서 그 예수의 명령대로 국가를 만들고 세계를 평화롭게 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 있잖아요. 그걸 앞장서서 실천해 본 나라로서 전 세계를 끌어가는 지도력까지 갖게 된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미국도 좀 정신 못 차리고 딥스테이트 세력, 그 적그리스도 세력, 패권주의로 나가는 그 악마 세력 있죠. 걔네들을 그만 자기 나라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권까지 그냥 다 맡겨버리는. 이렇게 됐다가 크게 시련을 당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이 미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장해주고 뒤를 돌봐주고 함께 나가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 트럼프 개혁운동이 터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요 드디어 요새 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을 자기들 체질로 남겨준 것도 모르고 그냥 응애 하면서 대한민국 건설 그 다음에 경제개발하고 일어났거든.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체질화된 민족성 그걸 그대로 지니고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으로 남한만 일어났더니 결국 이 남한이 지금 현재 와서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우리 민족 문화 체질만 홍익인간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이 아니고 국가 자체가 첨단 과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군사 요새로 변해버렸어 지금. 그거를 뭐 한국이 얘기해? 한국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 세계 후진국, 중진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국같이 될 거야. 한국 우리 좀 놓치지 말고 우리 좀 봐줘.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진국들이 드디어 어떻게 왔냐면은 아이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보니까 중공, 러시아보다도 더 앞섰네. 자기들이 얘기해.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맨 먼저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딴짓 못하도록 한국이 딱 맞게 해야 된다.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그만큼 미국은 짐을 덜 짊어지면서 미국의 힘을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평화지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게 하자. 핵무장을 하게 하자. 한국은 핵무장을 해도 핵을 가지고 남을 잡아먹고 지배하고 그거 안 한다. 이 사람들은 평화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하고 똑같게 전쟁 억제용으로 그 거대한 첨단 군사 요새를 갖다가 요새의 기능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전체 세계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자기네들 대학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권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제 한국한테 우리는 재래전 무기도 다 생산하게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미국을 무장시키고 이런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먼저 한국을 첨단 과학 무기 요새로다가 띄운다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트럼프 혼자 하게 하면 이제 우리는 트럼프한테 다 죽어. 한국한테 이제 다 죽어. 우리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우리도 같이 띄우자. 이렇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를 갖다 이번에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실패한 모양새가 전 세계 방송에 그냥 현장에서 다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것이 바로 바이든과 연관된 정치 세력이 트럼프를 갖다가 쏠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쫓기는 마음이 된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갈 곳이 없어, 이제. 진짜 범죄 집단으로 알려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딥스테이트하고 같이 노는 저 중공이나 북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대를 하기가 싫어요. 이란도 싫은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 유럽에서 놀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것들도 우리 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마침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미국을 재탄생시키면서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게 만들어주고 한국이 막강한 미국 다음에 거대한 첨단 군사 요새로 딱 등장하면서 한국의 첨단 군사 요새 능력을 뭐로 변한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갖다 눌러버리는 힘으로 한국이 등장하게 한다 이거야. 이거는 너무 좋지 않냐고 지금 다 환영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한국이 됐어. 우리가 눈 뜨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리 한국 청소를 어떻게 해야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이러한 평화지향 우리들의 발걸음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는 제 다음에 하시는 강사들께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음 강사들 기대가 갑니까? 네. 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나는 이제 그분들 얘기 좀 잘 들어달라고 문 좀 열었습니다. 예. 네,